안녕하세요. 그림 보는 여자 꿀꿀이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술사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요즘 크고 작은 전시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열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전시회에 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작품에 대한 제작 배경을 차근차근 공부하여 전시회에서 깊이 있는 작품 감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등등 인상주의와 관련된 작품들은 많이 들어보거나 직접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인상주의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상주의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주의는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 발전했던 한 집단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은 일반적인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화가 자신이 느낀 인상에 따라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상주의 명칭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1874년 사진작가 나다르의 스튜디오에서 첫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전시회를 관람한 미술비평가 루이 르로이가 인상해돋이 작품을 보고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인상만을 그렸다고 비꼰대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미술계는 원근법, 비례와 명암 등을 중시한 간학풍의 작품들이 정석이라 인정받는 시대였습니다. 정형화된 화풍뿐만 아니라 신화를 주제로 하거나 역사적인 사건을 그리는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화가로서 인정받는 길은 프랑스 국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살롱전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주의자들은 처음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리고 한동안은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인상주의의 혁신을 가져다줬던 에두아르 마네 역시 정통적인 수업을 받고 작품을 살롱전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미술계의 안팎으로 충격을 주었던 풀버디의 점심 식사도 살롱전에 출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낙선하였고 그 후에 열린 전시에서 큰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이 작품에 그려진 누드의 여인이 여신이 아니라 동시대의 일반 여성이라는 사실은 미술계에 충격을 주기엔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마네의 또 다른 작품 올랭피아 역시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올랭피아가 그려진 해에 간학풍을 고수한 알렉상드르 가바넬은 비너스 탄생이란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두 작품을 한 곳에 두고 바라보면 한눈에 비교가 됩니다. 그렇다면 간학풍의 작품이 대세를 이루던 시기에 어떻게 인상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을까요? 인상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1800년대 중후반에는 경제가 급성장하여 산업이 발전하고 전기가 발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기기관차를 통해 다른 곳으로 여행이 가능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화가들도 아르장테유, 오베르 등 여러 곳을 여행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산업 발전, 파리의 도시 개발과 더불어 튜브 물감의 발명, 사진술의 발달도 인상주의 탄생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물감 휴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야외에서 작업이 가능해졌고 사진으로 인해 더 이상 대상을 재현하는 데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사회가 현대적으로 변하는 것에 발맞춰 인상주의자들도 현대성을 모티브 삼아 도시의 모습과 일반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이 외에도 인상주의 화가들은 우키요에의 조형적 요소를 흉내내거나 작품에 우키요에를 등장시키기도 했을 만큼 일본 미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미술사적으로 보면 인상주의는 들라크루아가 보여주었던 풍부한 색채 표현 방식과 기스타브 꾸르베와 바르비종 풍경화가들의 사실적인 태도, 마네 작품에 나타나는 근대적인 주제 등이 바탕이 되어 탄생하였습니다. 특히 기스타브 꾸르베는 친근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상화된 표현 대신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고 그의 그림은 인상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사물에 대한 느낌을 순간적으로 표착하기 위해 사물을 처음 보았을 때의 순간성을 매우 중시하였습니다. 빛의 반짝임, 모티브의 규칙적인 변화,
살아 움직이는 직관을 그림에 담아내기 위해 야외에서 주로 작업을 하였으며 정교한 묘사보다는 작가 고유의 생생한 터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물체의 고유색을 부정하였고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지향하였습니다. 대상을 보이는 대로 재현하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까바넬의 작품과 모네의 작품을 비교해 봅시다. 정교한 붓터치를 엿볼 수 있는 까바넬의 작품과 달리 모네의 작품은 거칠고 투박할 뿐만 아니라 붓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까바넬 작품 속 등장인물의 의상에 비해 모네 작품 속 여인의 옷에는 노랑, 파랑, 보라, 흰색과 같이 다양한 색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흰 드레스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색상을 띨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일관적인 화풍을 공유하지 않고 제각각의 화풍을 고수했습니다. 시기에 따라 화풍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86년 마지막 전시회를 끝으로 사실상 순수한 의미의 인상주의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인상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전시킨 신인상주의,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작가 자신의 주관, 감정을 표현하는 후기 인상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인상주의는 20세기 회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전통적 아카데미 회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주제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직접적인 대상보다 대상이 반사하는 빛의 색을 표현하려 했던 만큼 전통적인 드로잉보다 색이 중요해졌다는 점 등 새로운 예술사조 탄생의 밑바탕을 제공했습니다. 여기까지 인상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상주의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거나 같이 공부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